법인명 SM패션그룹의 조기현 상무입니다. 저희 회사는 먼저 10대 여성이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소녀나라라는 쇼핑몰과 지금 법인의 전체 매출의 70%와 영업이익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의 20, 30대 여성이 알고 있는 아트랑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30대, 40대 타겟으로 약간 데일리룩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는 에드모, 이렇게 세 가지 여성 의류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보통 커머스가 가장 집중하는 곳이죠. 손님을 데려오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손님을 데려오는 곳을 하기 위해서 촬영도 해야 되고 의류 제작도 해야 되고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상품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손님을 데려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는 DS 센터라는 곳이 저희가 왕십리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회사가 약간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죠. 손님을 관리하는 곳, 라스트 마일 쪽인데요. 고객을 상담도 하고, 클레임도 처리하고, 상품도 포장도 하고, 검수도 하고, 배송도 하고, 여러 가지 교환 반품도 처리하는 풀피먼트 센터,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풀피먼트 센터는 현재 저희가 구로에서 이제 한 1,800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회사가 다른 곳과 좀 다르게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풀피먼트인데요. 이게 저희 회사의 차별점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저희도 역시 동대문 기반의 국내 제작의 의류 회사로서 여타의 다른 회사와 차별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일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초창기에는 물류센터 쪽에 좀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먼저 좀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해야 향후에 좀 경쟁력이 길게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노력하고 해서 첫 번째는 상품에 대한 부분을 차별화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상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다른 회사랑 좀 차별점이 저희는 모든 옷을 옷걸이에 걸어서 스팀 아이롱을 해서 제품 포장을 해서 전 제품 박스로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고요. 의류 하나를 단 하나를 주문하더라도 옷걸이에 걸어서 박스에 담아서 다림질을 해서 바로 착용이 가능하시도록 완벽하게 제품화를 시켜서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고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니드가 많은 부분이고 저희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지 고객의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자 거의 7년 동안에 거의 90%에 가까운 공정을 자동화를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스팀 아이론부터 자동 포장, 박스 패킹까지 전 제품이 사람이 아닌 기계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기계로 했던 이유는 말하자면 이제 그 커머스를 하다 보면 매출의 기복이라든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이 동일한 컨디션과 동일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이 실전에 운영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 부분을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어떤 변수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도 고객들에게 양질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안에 이 부분을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들이 요즘 MZ세대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세대들이 굉장히 가성비를 중시 여기면서도 또 굉장히 트렌디함을 또 요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연령의 고객, 그 어떤 고객층보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객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에게 저희가 선택받기 위해서 이전에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선택을 좀 받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속도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커머스 패션 수업을 최초로 새벽 배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좋은 제품, 합리적인 가격도 많이 요청하신과 동시에 굉장히 빨리 수령하시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물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갖춰져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해결을 하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구성원들과고 6개월간 준비 끝에 전격적으로 새벽 배송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결과 굉장히 많은 고객들로 하여금 호응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저희가 앞단에서 준비한 옷걸이 걸어서 다려주고 스팀을 해서 박스에 담아주던 그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새벽 배송으로 완결편이 된 거죠. 옷걸이 걸어서 다려줬는데 이게 바로 출근할 때 입을도록 바로 하는 컨셉이 새벽 배송으로 하여금 좀 완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저희가 이제 또 세 번째 차별점이라고 하면 새벽 배송과 동시에 다른 회사는 보통 오후 한 2-3시 정도에 대부분 배송이 마감이 됐는데 저희는 저녁 9시까지 주문을 현재 받고 있고요. CS는 물론 배송까지 저녁 9시까지 라스트로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받았던 상품들이 다음날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일요일날 주문을 해도 저희 회사는 월요일날 수령이 가능하고요. 토요일날 주문하셔도 일요일날 수령이 가능한 그 어떤 회사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앞서 얘기했던 그 굉장히 좀 까다로운 MZ세대의 선택을 받지 않았냐. 근데 배송이 빠른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배송이 빨라야지만 결국은 또 최종적인 또 길게 봤을 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과정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모든 고객들의 주문을 실시간으로 빅데이터화해서 조회수 대비 클릭률, CTR부터 ROS까지 다 체크를 해서 저희가 모든 주문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옷을 예측 발주를 해서 옷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계절에 5천여 가지의 SKU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옵션까지 포함하면 2만 개 정도의 상품을 진행합니다. 감이 좀 안 오실 건데 보통의 쇼핑몰들이 보통 1,000여 개의 SKU를 한 계절에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5천 개의 상품을 진행한다면 웬만한 쇼핑몰에 5개의 쇼핑몰이 아트랑스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많은 상품이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노출이 되려고 하면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키지 않으면 또 효율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또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에 또 빅데이터화를 해서 개인화적인 진열 방식이라든지 개인화된 주문 방식 그리고 고객의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가 배송이 빠른 상품들은 그냥 재고가 많은 상품이 배송이 빠른 게 아니고 고객이 실제 사고 싶은 상품 현재 가장 사고 싶은 상품이 배송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저희가 또 많은 선택을 받지 않았냐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가 컨텐츠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럼 과연 배송만 빠르고 뭐 물건만 빨리 갖다 놓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냐? 물론 아니죠. 네. 대한민국의 앞에 있는 패션, 동대문구의 패션들에 굉장히 뭐 비슷한 스타일도 되게 많고 사실 비슷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경쟁에서 저희도 좀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디자인의 차별화와 소재의 차별화를 또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었고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어떤 특정의 디자인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 동대문에서 나왔다고 치면 저희는 이 규격화된 상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차별화된 더 좋은 소재와 그리고 기존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사이즈의 확장 예를 들면 원 사이즈로 보통 진행됐던 상품이 저희는 3가지, 4가지까지 사이즈를 확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모두가 착용할 수 있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존에 진행하는 여타의 다른 회사와 저희 회사의 스타일은 비슷한데 소재도 좀 더 좋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고 그에 더불어 배송까지 빠르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매출에 좀 이제 극대화가 이제 오기 시작했고요. 그 극대화의 방향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현재 고객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았냐, 국내 검색어 기반으로 한 스타일닷컴이라는 어플에서 현재 아트락스는 현재 1년 넘게 계속 1위를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여성분들이 알고 있는 지그재그 어플에서 러블리 오피스 부분에서 계속해서 현재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저희가 2016년에 한 300억도 물론 작은 매출이 아닌데 300억에 했던 연매출이 올해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걸로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성장률이 거의 30%가 넘게 고속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성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또 호응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세계적인 선택을 받는 거는 현재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의 K-패션, K-팝 글로벌적으로 한국 패션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불어서 한국의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계신 유학생이나 해외에 계신 현지에 있는 저희 나라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현재 저희 회사에 주문을 꾸준히 해주고 계시고요. 특정 나라라 할 거 없이 일본, 미국, 대만, 중국, 호주, 영국 전 세계적으로 현재 물건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수출도 이제 국내 매출과 더불어서 성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불과 이제 한 4년 전에 원화로 한 2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올해 원화 기준으로는 100억, $2로 이제 1000만 달러를 올해 눈앞에 두고 있어서 국내 매출과 더불어서 해외 매출 또한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해외 서비스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 제품 스팀 아이롱에서 꼬리 걸어서 배송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빠른 배송에 대한 컨텐츠를 해외에 제공을 하고 있음으로써 해외 고객 또한 이 국내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전체적인 라스트 마일에 대한 부분의 서비스에 굉장한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가 저희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를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일본이 전체적으로 저희 쪽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전체가 100이면 한 75%가 일본에서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요.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소득 수준도 좀 높은 데다가 계절도 저희랑 좀 잘 맞아서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커머스를 운영을 하면서 초창기에 다른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라스트 마일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좀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오늘날에 많은 성장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라스트 마일에 대한 투자가 하루 이틀 1, 2년 만의 투자만으로 성과를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저 또한 10여 년 동안에 이 투자를 하면서 회사와 직원, 외부의 많은 벽에 부딪힌 적이 많았는데 실전을 제가 운영을 해봤을 때 라스트 마일이야말로 고객들과의 마지막 접점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초창기에 들었었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된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오늘 저희 회사에 대단한 경쟁력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앞단에 끊임없는 디자인의 차별화와 소재의 차별화 이런 부분이 획일화된 콘텐츠와 획일화된 상품 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가 전체 공정에서 절반이 넘는 상품이 자체 제작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고객들로 하여금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회사에서 가야 될 이유를 좀 더 차단하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단거래라는 것이 가격 비교도 되게 쉽고요. 사실 상품 비교도 되게 쉬운 상태라서 장기적으로 그냥 동대문 기반의 상품을 그대로 진행을 하기에는
이 경쟁에서 저희 또한 벗어나기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차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를 대거 채용을 했고요. 그 디자이너를 통해서 동대문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상품과 좀 차별스럽게 소재부터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전반적인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들 저희 회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계속 늘려가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 상품들이 모든 제품들이 빅데이터에서 수요 공급을 모두 채팅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또 그런 부분이 다른 고객들로 하여금 다른 사이트에서 가고 저희 회사에서만 구매해야 될 만한 이유를 계속해서 저희는 만들어야 했고요. 그런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재 개발과 디자인 개발, 사이즈 개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한 결과 그리고 전체 상품 중에 거의 절반이 넘는 상품들이 저희 회사, 저희 사이트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또 그런 상품들이 또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고객들에게 높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100%라는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하루에 실질적으로 거의 50%에 가까운 고객이 저희는 재구매 고객입니다. 속된 말로 한 번도 안 산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산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목표로 했던 부분이 데이터로서도 잘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자체 디자이너의 상품을 많이 들렸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자체 디자인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시 봉착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또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미국에 있는 10여 년부터 봐왔던 포에버 21이라는 저희가 회사를 자서전을 많이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초창기에 그 많은 SKU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자바 시장하고 협업을 해서 제작의 SKU를 많이 늘렸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디자인들을 처음에는 모두 우리가 다 하기에는 약간 보겨운 상황이 저희도 공작을 했고요. 이 보겨운 상황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포에버 21을 벤치마킹해서 그러면 동대문에 있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 대표님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제가 직접 A부터 Z까지 다 진행을 하면 비용이 좀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그분들과 함께 했을 때 비용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저희보다 더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더 작은 소량의 상품으로 쉽게 말하자면 MOQ가 기존에 제가 혼자서 진행했던 것보다는 동대문 대표님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저한테는 장점이었고 기본적인 원가는 올라갔지만 콘텐츠의 다양화와 제품의 차별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어떤 회사보다도 속도와 질에서 월등하게 앞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객들로 하여금 더 신뢰감을 줬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회사들이 앞단에 대한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앞단에 대한 투자를 끝내세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럼 이제 앞단에 대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앞단에 대해서 모두가 잘하시는 분들이 차별화를 위해서 모두가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차별화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뒷단에서 또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고객에 대한 후기를 보면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초창기 시절에 저희가 생각 없이 고객들에게 보냈던 옷걸이 걸어서 다려서 박스에 담았던 상품들이 굉장히 좋은 리뷰로 고객들로 하여금 반응이 왔었고 그럼 이 리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든 저희가 서비스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뒷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이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뒷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앞단에 해왔던 제 비즈니스의 경험들이 또 이커머스에 같이 좀 도입이 되면서 뒷단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예전부터 좀 많이 알고 있었던 터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투자를 하게 됐고요. 좀 확신을 가지고 진행했었어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저희가
쿠팡이라는 회사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물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생각했고요. 저희가 또 그런 회사가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좋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이 회사 안 없어지고 계속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글로벌 한국에서 계속 성장을 함과 동시에 늘 이제 성장에 대한 정체성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해외로 진출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계속 했던 터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 상품들이 해외에 있는 상품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수년 전부터 많은 조사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수년 전부터 소싱도 많이 해보고 주문도 해보고 실제로 해외 출장을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상품의 퀄리티라든지 가격, 그들의 컨셉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상품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굉장히 상품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에 있는 상품들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실 저렴하고 좋은데 퀄리티가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들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 상품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한국의 제품이 이 두 나라, 저희 한국과 세 나라를 동시에 놓고 봤을 때 퀄리티는 좋으면서 가격은 합리적인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면 저희 회사, 저희 나라에 있는 이 의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글로벌로 진출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물론 그 동대문에서 진행하는 뭔가 가격을 정해놓고 만드는 것 때문에 사실 좀 약간 부족한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품들을 소재를 좀 더 고급스럽게 변경을 하고 디자인을 좀 더 변형을 해서 그 나라에 좀 잘 맞게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만 좀 잘 조율이 돼서 진행한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상품들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글로벌에 대한 마켓의 파이가 저희 지금 아트랑스가 한국에서 천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에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벌써 올라오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 영문 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신남방 국가, 베트남이든 싱가포르 이런 나라 쪽에도 저희도 함께 좀 진출을 계속 할까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혼자서 이제 해외에 대한 진출을 하기에는 저희 중소기업 하나로는 굉장히 역부족이고요. 한국에서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 해외에서 회사를 키운다는 것은 해외 매출을 키운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결국은 해낼 수 있지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 많은 기간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 힘만으로는 사실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산업 전반적으로 저희 커머스 이런 부분이 나라의 차원에서 이 앞단의 부분과 중간단의 부분, 라스트 마일 부분 산업적인 전반으로 뭔가 시설 투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지금은 저희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기업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심지어 이제 무한정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저희 나라가 혼자서 하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는 못 간다고 하잖아요. 저희 또한 지금 혼자 가서 빨리는 갔어요. 빨리 가서 매출은 잘 나오지만 멀리 가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산업 멀리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구로동에 있는 그 산업단지는 일단 제조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기존에 유통하시는 분들은 구로동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풀피먼트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전기세부터 하다못해 전기세부터 가스비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산업단지에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한 조금이나마 절감을 좀 해주고 있으세요. 또 풀피먼트를 운영할 때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풀피먼트가 변두리에 많이 있어요. 보통 그런 곳에서는 땅값은 싼데 인력적인 수급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지에 있으면서 뭔가 비용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구로동에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도심지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도 해결함과 동시에 비용적인 부분도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로를 선택하게 됐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구로의 산업단지 같은 뭔가 이 커머스 특화 이제 지구 같은 거죠. 이런 단지가 이제 하나 더 생겨서 그 안에서 뭐 풀피먼트도 있고 섬유 있는 디자인 센터도 있고 공제 공장도 있고 라스트마일 해외에 있는 이제 해외 특성 업체까지 다 들어와서 모두가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지구가 하나 건설이 된다고 하면 현재 저희 나라가 컨텐츠 제작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전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사실.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개개별로는 뛰어난데 이 전체를 이어줄 수 있는 인프라적인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녹여진다고 하면 저희 회사만의 현재 장점을 잘 살린 산업화의 특화가 생긴다고 하면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대표 직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생각 아래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혼자 진출하는 것보다 해외 진출을 하고 싶지만 당장 해외 배송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게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해외 배송이 안 되는 대기업의 브랜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 빨리 이 라인을 개통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브랜드들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약간 플랫폼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한국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브릿지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 또 상반기와 하반기에 또 저희가 또 새로운 그 사업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요나라뿐만 아니라 아트나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현재 입점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현재 잘 하고 있는 풀피먼트 서비스를 같이 이용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같이 함께 진출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